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월남 참전 고엽제 질병 중에서 고엽제 후유증 질병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앞전 영상으로 고엽제 후유증 질병에는 어떤 질병들이 있고 또 각각 질병별로 얼마나 많은 등급자와 등급 기준 미달자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엽제 후유증입니다.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증의 차이는 고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질병들은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하여 국가유공자로서 모든 혜택을 드리고 있지만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들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고엽제와 연관이 있다 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하여 여기에 맞는 혜택과 보상금을 또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이거나 고엽제와 연관되신 분들은 이 앞전 영상과 이번 영상을 잘 살펴보시고 그러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들은 도대체 어떤 질병들이 있는지 그런 질병들을 잘 살펴보시고 본인들 몸에 또 이와 관련된 질병이 있다 하면 여러 가지 병원 서류들 준비하셔가지고 국가보건부에 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엽제 후유증에는 얼마나 많은 질병과 등급자, 등급 기준 미달자가 있는지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나온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출처는 국가보건부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그대로 변형 없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고엽제 후유증 요약 이력해서 질병별로 모두 표시를 하였고 기준은 2025년 4월 말 기준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엽제 후유증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고엽제 후유증을 보시게 되면 등급자로 등록되신 분들이 46,818명입니다. 등급 기준 미달자는 37,931명이고 이렇게 했을 때 고엽제 후유증 질병 전체 등록 환자는 84,749명입니다. 물론 등급자와 등급 기준 미달자로 다시 또 나눠지지만 등급 기준 미달되었지만 그분들도 국가보건부에 그 질병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84,749명, 고엽제 후유증은 등급자와 등급 기준 미달자를 합한 75,577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에도 등록되시고 고엽제 후유증에도 등록되신 이렇게 중복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11,967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한 가지 질병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분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도 등록하고 고엽제 후유증으로도 등록하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만들어 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하나 만들어 드렸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월남 참전 유공자이시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경도장애를 판정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지금 나와 있는 진단서 상의 병명은 소세포 폐암을 가지고 있고 당뇨병도 있고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스텐트 시술을 하신 분이고 또 중추신경 장애의 편마비로 진단서를 가지고 있고 뇌경색증,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이렇게 한 사람의 몸에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왜 그러면 경도장애만 판정을 받고 있었냐? 그 자제분께서 얘기하시기를 이 유공자분이
너무나 바쁘게 생활을 하셨고 또 바쁘다 보니 건강 관리에도 조금 소홀히 하셔가지고 병원에서 많은 검사를 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병이 있어도 그 질병을 다시 국가보건부에 추가 재판정 신청을 해서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더 높은 등급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고엽제 후유증 경도장애로 그 자제분이 얘기하는 내용으로 보면 이분 같은 경우 중복 등록이 되셨던 분입니다. 당뇨병으로는 7급을 등록받고 아마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증 둘 중에서 경도장애를 받았는데 왜 그러면 경도장애를 받았는가 하면 7급보다도 경도장애가 그때 당시에는 조금 더 보상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도장애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7급이 경도장애보다도 낮게 지급된 적은 없었는데 아마 어떤 착오로 인한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분은 경도장애를 받고 계셨고 이번에 다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니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몸에 한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으로 경도장애를 받았든 7급을 받았든 또 다른 질병이 생기면 그 질병이 종합판정에 의해서 더 윗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승급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유공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배우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들이 원하는 더 높은 등급으로 계속 승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엽제 후유증 장애 등급별을 보시게 되면 전체 숫자가 46,818명입니다. 그 중에서 고도 장애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9,699명이고 중등도 장애는 8,205명, 경도 장애는 28,914명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한마디를 더 추가로 얘기를 드리게 되면 고엽제 후유증인 7급을 판정을 받으시면 그 질병이 더 심화되고 악화되었을 때 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면 6급으로 승급할 수 있고 5급으로 승급할 수 있고 4급, 3급, 2급, 1급까지 단계 계속 승급하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엽제 후유증에서는 경도장애에서 조금 더 몸 상태가 악화되면 중등도로 올라갈 수 있고 또 중등도에서 어떤 질병에 따라서 고도로 승급을 못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은 더 심해지면 고도장애로 다시 승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데 거기서 더 심해졌을 경우에는 더 윗단계가 없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에서는. 그래서 고엽제 후유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경도, 중등도, 고도 그 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들이 많이 생겨도 그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 질병이면 다시 또 7급, 6급, 5급 승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이면 고도 이상은 승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고엽제 후유증 질병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등급자는 46,818명이고 등급 기준 미달자는 37,931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등급자를 불려드리고 등급 기준 미달자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일광과민성 피부염이 있습니다. 등급자로 156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심상선, 건선 532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135명은 등급 기준 미달자입니다. 지루성 피부염 1478명은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2231명은 등급 기준 미달자입니다. 그리고 만성 단마진으로 791명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286명은 등급 기준 미달자입니다. 건성 습진 822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458명은 등급 기준 미달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5가지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의증, 그러니까 피부병과 관련되신 분들은 이 내용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관 과민성 피부염, 심상성 건선, 지루성 피부염, 만성 단마진, 건성 습진, 이 5가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 피부병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냥 일반 외과나 피부과 가시게 되면 그냥 피부병으로 해서 약 처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다 그러면 위탁병원이나 큰 대학병원들이 있습니다. 위탁병원에서 유공자나 참전 유공자분들, 고엽제 후유의증이신 분들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대학병원이 22개나 있습니다. 그런 병원을 가셔가지고 피부병과 관련된 정확한 검사를 하시게 되면 이와 관련된 병명을 진단을 받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렵다고 해서 동네 피부과 병원 같은 데 가서 그냥 피부병이 뭐 피부가 일어났다든지 뭐 습진이 조금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약을 처방받아서 치료받지 마시고 고엽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고엽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엽제 후유증에서도 또 2가지 피부병 병명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피부병 같지만 정확한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부를 받으시게 되면 우선은 그 병 상태가 심할 경우에는 등급자로 판정을 받으실 수 있지만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등록은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심해지면 다시 재판정 심사를 받으셔가지고 또 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그 병명을 정확히 알아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피부가 가렵다, 피부가 따끔거리고 화상 입은 것 같이 반점도 있고 정말 심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병명을 모르기 때문에 등록을 못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고엽제와 관련되신 분들은 이런 병명들이 있구나 하고 조금 큰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추신경장애로 1939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뇌경색증으로 422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812명은 뇌경색증이지만 등급 기준 미달자입니다. 다발성 신경마비로 787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근위축성 신경측색 경화증 52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질환 38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악성종양 15,759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악성종양은 여러 가지 암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암 중에서도 고엽제 후유증에서 인정을 하는 암이 있고 고엽제 후유의증에서 인정을 하는 암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악성종양으로 15,759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간질환, B형, C형 간염은 제외한 분들이 1237명, 고혈압을 보시게 되면 12,337명은 등급을 받으셨는데 2555명은 등급 기준 미달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또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다시 고혈압도 등급자에 등록이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고엽제 역학조사가 끝나서 고혈압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혈압이 고엽제 후유증과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다 하고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고엽제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역학조사가 끝나려고 그러면 아마 한 1년 정도 더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은 1년 후에 역학조사가 끝났을 때 이 고혈압이 고엽제 후유증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하여 다시 또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고엽제 후유증으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뇌출혈입니다. 뇌출혈 842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동맥경화증 104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혈성 괴사증 642명이 등록되어 있고 고지혈증은 378명은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5,572명은 등급 기준 미달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등급 기준 미달을 받았는데 그리고 종합 판정으로 3,065명 여기에 말하는 이 종합 판정이란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본인들 몸에 지금 불러드렸던 이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서 등급 기준 미달을 받은 질병이 예를 들어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질병이 다 등급에는 못 들어가고 등급 기준 미달을 받았다. 그러면 4개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엽제 질병이 4개가 아니라 고엽제 질병 중에서 고엽제 후유증은 포함이 안 됩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포함된 질병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가 다 고만고만하다 보니 등급을 하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경도장애를 받은 등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질병들이. 그럴 경우에 국가보건부에서는 종합판정이라고 하여 등급 기준 미달 받은 질병이 4개가 있으면 경도장애를 줍니다. 한 단계를 승급을 시켜줍니다. 4개가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들마다 본인들 몸에 정확한 질병이 있다. 그러면 그 질병을 계속 국가보건부에 등록을 하다 보면 지금은 하나 있지만 또 몇 달 후에 하나가 더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질병이 심하지는 않고 그런데 또 나중에 또 다른 또 질병이 생겼을 때 또 등록을 시키고 그런데 그 질병도 심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쌓이고 쌓여서 4개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국가보건부에서 이 종합판정으로 등급 기준 미달받은 질병이 4개면 경도장애로 혜택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런 질병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심해지다 보면 경도장애를 다 받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경도장애가 3개를 받은 질병이 있으면 한 단계 더 윗등급인 중등도 장애를 또 판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떤 질병들은 중등도가 있고 또 어떤 질병은 경도도 있고 또 기준 미달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중등도를 판정받은 질병이 2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등도 장애 2개를 합해서 종합 판정으로 고도 장애라고 판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냥 한번 경도 장애를 판정받으시면 내가 평생 경도 장애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경도 장애지만 다음 달에 갑자기 이 질병이 조금 더 심해졌을 때 또 재판정 신체 검사하면 그게 중등도도 될 수 있고 고도 장애도 될 수 있고 물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거는 모르지 않습니까? 몸의 질병이라는 게 갑자기 악화될 수도 있고 뭐 10년 후에 악화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한번 경도장애라고 해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경도장애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그게 중등도가 되고 고도가 되고
또 그러다가 또 다른 질병이 하나 생겼는데 이 질병은 고엽제 후유증이어가지고 또 7급도 되고 6급도 되고 그렇게 계속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 경도장애는 영원한 경도장애가 아니고 한 번 7급은 영원한 7급이 아닙니다. 이 내용 꼭 기억을 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더 높은 등급을 받으시려 그러면 정말 알아야 합니다. 알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686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판정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등급자 46,818명, 등급 기준 미달자 37,931명 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조금 전에 그 17가지 질병을 등급자와 등급 기준 미달자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아마 무슨 내용인지 또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연결해서 등급자, 등급 기준 미달자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다 보니 듣는 분들도 정확하게 기록을 못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 화면에 보기 쉽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사진으로 찍든지 화면을 잠깐 멈추셔가지고 다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고엽제 후유증에 관련된 질병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저렇게 또 악성 종양과 관련된 내용 다 합하게 되면 자그만치 64개 이상 고엽제 질병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17가지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24가지인데 64개나 되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11번에 악성 종양이라고만 나왔습니다. 악성 종양. 그런데 이 악성 종양에 자그만치 많은 악성 종양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번 그러면 이제 과연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들 그 64개는 도대체 어떤 질병인가 한눈에 알기 쉽게끔 다시 설명을 해 드릴 테니 다음에 그와 관련된 내용의 영상이 나오면 꼭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1. 일광과민성 피부염 2. 심상성 건선 3. 지루성 피부염 4. 만성 단마진 5. 건성습진 6. 중추신경장애 다만 제1항 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 및 같은 항 제24조 비전형 파킨슨 중 진행성 핵상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은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잘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7번은 뇌경색증입니다. 8번 다발성 신경마비 9. 근위축성 신경측색경화증 10번 근질환 11번 악성종양 다만 제1항의 고엽제 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고엽제 후유증에도 전립선암, 방광암, 담낭암, 담도암 또 여러 가지 암들이 있습니다. 그 암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암들을 이 악성종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많은 암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12번 간질환 다만 B형 및 C형 간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3 고혈압, 14 뇌출혈, 15 동맥경화증, 16 무혈성 괴사증, 17 고지혈증 이렇게 해서 고엽제 후유증으로는 17개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니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되신 분들은 이 내용들을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24개의 질병도 있습니다.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도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을 잠깐 멈춰서 사진을 찍든지 기록을 하시든지 해서
같이 기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한 등급자, 등급 기준 미달자, 이런 내용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